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네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제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확히는 사실 1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는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거의 1년이 다 됐으니까 아반떼를 이제 타면서 1년 느낌 어땠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 그 전에 또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요즘 엄청 핫하고 요즘 엄청 인기 있는 이제 벤볼릭 방향제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전에 받았던 건데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뿌려가지고 이제 반영구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또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향은 블랙베리 향인데요, 이 상자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누구 선물을 줘도 그냥 이게 방향제만 띡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석고링일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서 지금 냄새가 막 나거든요. 이게 되게 소프트하고 달달한 향이라고 하는데, 달달한 향을 요즘 많이 또 좋아하거든요. 그 블랙체리 같은 거. 저 블랙베리는 처음 해봤는데 되게 만족스럽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서 이렇게 명함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을 수 있는 봉투, 요거 보이시는 요게 이제 그 용액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냄새가 빠지면 요거를 이제 뿌려 주셔가지고 냄새를 이제 흡수를 시켜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전에 여기 실버 색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버 색상을 똑같이 해서 했고요. 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이렇게 일자로 길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제 같은 경우는 낄 때 되게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이 거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끼워놓고 얘는 이제 자석처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뗄 때도 그냥 이렇게만 뺄 수 있어서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향이 너무 좋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차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이제 차 선물 뭐 주지 할 때 이런 거 방향제, 이런 거 고급스럽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양쪽에 딱 하나씩 이렇게 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벤볼릭을 저번에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향이 진짜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포이드로 돼 있는 그 용액으로 이렇게 리필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방향제 하나 되게 비싸잖아요. 하나 다 쓰면은 이제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도 아낄 수도 있어서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제 특성상 물론 냄새를 맡아보고 사면 정말 베스트지만, 이거 온라인 주문을 하면 사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향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향이 불만족스러우면 100% 무료 교환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벤볼릭이 이 방향제, 특히 이 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벤볼릭 방향제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댓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영상 설명에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 차는 23년 10월 달에 이제 구매를 해서 아직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급여를 이제 받고 차량을 위한 유지비를 따로 빼놓습니다.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차를 산 거는 일시불로 샀습니다. 할부가 없이 전액 일시불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차 할부로서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덜한 편이에요. 할부로 나간다 생각하면은 좀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비는 제가 첫 차고 자차였고 첫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제일 저렴한 곳을 이제 찾다가 반올림해서 14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보험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운전자 보험도 한 달에 이제 8,800원 정도 내면서 이제 그렇게 보험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달달이 나눠서 대충 계산해서 그 30만 원 안에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류비, 기름비는 얼마나 먹냐. 제가 한 달 블루엔즈 그 기록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차를 구매했을 때는 막 겨울이 이제 돼가고 가을비가 내렸던 시절이라 되게 운전이 무서워서 지하철을 꽤나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막 한 달에 600km, 800km 출퇴근을 사용하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운전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평균 한 달 키로수만 봤을 땐 1300k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왕복 거리가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어디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1300km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보통 주에 한 번, 일주 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주유비는 이제 평균적이게 들어간 돈이 약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항상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리수가 짧을 때는 그거의 반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1300km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기준에 지금 상태에서는 약 15만 원 더 다녔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하이패스도 제가 사용은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뭐 벗어나봤자 이제 경기도 쪽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탈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먼 거리 가서 고속도로
타지 않는 이상 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하이패스비도 거의 안 나왔지만 현재 1년 사이에 쓴 하이패스는 제가 선불을 충전했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10만원의 충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비, 유지비 면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내년이면 달라질 것 같아요. 첫 차다 보니까 이제 차 구매할 때 현대차에서 포인트를 받았거든요. 블루멤버스 포인트인가요?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이나 이 교체를 2번을 했는데요. 5,000km 때 한 번, 11,000때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5,000km 때는 이제 포인트를 다 사용했고 11,000km 때는 포인트 일부 사용하고 현금, 나머지 현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가격은 대충 11만 5천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했으니까 대충 23만 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제가 또 차를 첫 차기도 하고 막 차 폭도 감각도 없고 또 좁은 골목 이런 데 막 다니고 주차장 좁은 데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차를 좀 몇 번 이렇게 살짝 박은 건 아니고요. 살짝 긁은 적이 있어요. 붓펜으로 떼어도 될 정도인데 그 떼우기 위해 붓펜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한 15,400원 정도 되고요. 그 붓펜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은 구매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구매할 예정인데 에어컨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싼 거는 되게 저렴한 제품도 많고 뭐 비싼 건 또 가격대가 워낙 다양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리비 유지비는 그 정도 되고요. 그 외적이게 아직 타이어를 갈았다던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수리에 관한 유지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지출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방향제나 뭐 이런 액세서리를 좀 사용했는데 사실 저도 방향제도 주변에 선물을 받았던 걸 처음에 썼고 벤블리 측에서 이제 제공해주신 그 방향제를 또 사용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가적인 이제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서 차 처음 구매했을 때 돈 대충 얼마나 들었는지 따로 적어놨고요.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뭘 산 게 없습니다. 대충 지금 1년 사이에 차량에 지출된 금액은 딱 이 정도고요. 그 이상으로 뭐 아직까지 지출된 게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 내년이면은 이제 2만 킬로가 넘어가고 또 보험비도 달라질 거고 이제 아마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 지나봐야 어느 정도 이 단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따로 30만 원 빼둔 거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름비 같은 경우는 오버되면 이제 제 따로 사비에서 이제 빼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랬고 만약에 제가 차를 할부로 샀으면 보통 10에서 20만 원씩 막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랬으면은 이제 지금 아반떼 유지비가 5, 6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차는 일시불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주행적인 부분은 주행을 하면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근길입니다. 주행하면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출근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 자체가 풀옵션으로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하고 뭐 몇 개는 없지만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뭐 오토 홀드 기본적으로 운전의 편의성을 위한 것들은 아주 많더라고요. 일단 달리는 주행을 먼저 얘기하자면 평상시에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출력입니다. 아반떼는 아무래도 이제 급이 준진형이다 보니까 답답하다. 물론 그랜저나 이런 하이 클래스 차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출력이 1.6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지금 약간 살짝 밟아보면 출력이 이게 약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차 사기 전에 그런 얘기인데 안 밟아서 속도가 안 난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차를 주행하면서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월하거나 아니면 떠들 때 좀 급하게 이렇게 확 가야 될 때 그럴 때도 전혀 문제 없는 제 부모님 차가 그랜저인데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출력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았던 기능은 사실 순정 내비예요.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요. 약간 제가 티맵도 쓰고 순정 내비도 쓰고 지금 두 개 다 틀고 다니지만 약간 왜 순정 내비가 왜 좋냐라고 하면 이 차랑 연동이 돼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티맵이나 이런 경우는 길을 못 찾는다던가 아무래도 이 GPS로 하다 보니까 이 속도를 잘 못 읽는다든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고 제가 저런 도로를 나갔는데 안 나간 걸로 이제 표시가 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진다던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 외적으로 벗어났을 때는 티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항상 그렇게 두 개를 틀고 다녔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동네 주민만 알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티맵은 되게 편하고 좀 이제 티맵 기준으로 이제 빠른 길을 많이 안내를 잘 해주는데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런 길도 알려주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여기 적혀있는 시간 안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제가 듣기로도 이 순정 내비의 시간이 보수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줄어들으면 줄어들지 늦는 경우는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초보 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길이 애매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몇 차선을 타야 되고 근데 이 순정 내비는 그런 것도 도로 평상시 도로여도
어느 정도 차선이 직진이고 어디가 좌회전이고 막 이런 거를 자세히 또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티맵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어라운드 뷰라고 하나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초보, 차 폭에 감이 없을 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주행을 하더라도 내가 차선을 어떻게 물고 가고 있나 약간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은근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감각이 없으니까 막 오른쪽에 차 가까이 오면은 왜 이렇게 가까이 오지 저 차 무섭다 약간 이랬는데 이걸 보면은 공간이 막 엄청 많고 후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좌우 이렇게 돌렸을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저는 요거는 확실히 아반떼가 이번에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 기능은 확실히 넣어도 된다 추천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풍절음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 없는 편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있는 편인데 노래를 듣거나 이럴 때 막 그것 때문에 소음이 방해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차에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밖에 있는 소리가 이제 주행이 빨라지면서 소음이 커지면 볼륨 값도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뭐 딱히 밖에 소리가 크다고 예민하게 들리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통풍 뭐 요즘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이게 이제 편의성 면에서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쓴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오토홀드가 어느 정도 일정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야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토홀드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얘가 오토홀드 불이 안 들어와서 아 이게 오토홀드가 작동 방법이 따로 있나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기가 들어가야 이 오토홀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편하긴 근데 안 쓰면은 좀 불편한데 써도 좀 애매한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토홀드 쓰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토홀드 들어오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뗐다가 그냥 브레이크 쪽에 발 이렇게 올려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이게 편하긴 편해요. 근데 막상 또 애매한 것 같은데 하고 오토홀드를 끄면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요거는 고속도로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끔 쓰긴 하는데 제가 주행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기계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쓸 때가 한 번씩 쓰거든요. 근데 뭔가 제 느낌상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악셀링은 모르겠는데 크게 확 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안전거리 유지를 뒷차가 안 했다면은 막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도 괜히 불안해가지고 드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좋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 간격 조절도 되고 차선 이탈도 있지만 중심 잡아주는 이제 그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조금 운전에 편리는 합니다. 근데 이 중심 잡아주는 거는 저 지금도 키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에 키면은 이 핸들을 너무 막 긴장해서 꽉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예전에 아반떼를 생각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 급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내비가 CCNC라고 하나요? 그 소나타부터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게 정말 아쉽다라는 거. 이제 다음 아반떼 시리즈에서는 그게 이제 개입이 되면서 가격도 오르겠죠 아마. 별 고장이 없는 한 아마 폐차할 때까지 타지 않을까. 중간에 교체할 일이 딱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주행 소감을까지 1년차 대충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타고 다녔던 이 아반떼 CN7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훌륭하고 후회가 하나도 없는 일시불로 질러도 후회가 하나도 없는 약간 그런 차인 것 같고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모드도 4개나 있고 물론 스포츠 모드가 막 RPM을 많이 높여줘서 그렇게 출력을 좋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단 아반떼 CN7은 정말 만족스러운 차고 일시불로 질러도 후회가 없는 차인 것 같고요. 누가 이제 제 나이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한테 혹시 아반떼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